우리 수정이가 고생한 만큼 이제는 편안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혼집은 남자가 준비해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집은 중요하지요. 하지만 저희도 민수와 함께 준비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민수 씨도 제 생각에 동의했어요. 우리는 이런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수정이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준비할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견례 자리에서 시작된 갈등과 예비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된 한 어머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사는 65세 장인숙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아들 민수와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게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아들의 결혼을 둘러싸고 겪었던 여러 갈등과 고민들인데요. 처음엔 단순히 좋은 일이려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복잡한 상황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서로 다른 가치관, 그리고 아들의 결혼을 둘러싼 책임과 고민까지 지금 돌이켜보면 참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크게 욕심내지 않고 소박하지만 나름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20년 전 시작한 중소기업을 꾸준히 키워왔고, 저는 그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몇 년 전부터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배우며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착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엄마, 나중에 아빠처럼 멋진 사장이 될 거예요. 라며 장난감 대신 서류 가방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아들이 자라 회사에서도 잘 적응해 주고 있어 저희 부부에게는 늘 든든한 존재였죠. 작년에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저는 제주도로 떠날 계획을 세우며 설레었죠. 하지만 막상 공항에 도착하니 회사 일로 급히 전화받는 민수의 모습에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아빠 먼저 가세요. 고객분과 중요한 계약 건이 있어서요. 제가 금방 따라갈게요. 그렇게 민수는 뒤늦게 도착했지만 계약을 성사시키고서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신경 쓸 일 없어요. 마음껏 쉬세요. 그런 아들을 보며 든든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남편이 회사에서 넘어지며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더욱 남편 곁을 지키며 회사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많이 도울게요. 아빠가 힘든 만큼 이제 제가 책임질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더 성실히 회사 일을 챙기기 시작했고, 남편은 든든한 아들에게 큰 의지를 보이게 됐습니다. 35의 나이에도 자신의 삶보다는 회사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고맙고도 안타까웠습니다. 퇴근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가 불쑥 던진 한마디에 젓가락질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35년을 살면서 연애 한 번 제대로 안 하던 아들이었기에 놀라움보다는 기쁨이 앞섰죠. 어머, 정말 어떤 사람이길래? 민수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고 싶다며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저는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민수가 여자친구 이야기를 거의 한 적이 없어서
어떤 사람일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수정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만나보면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민수의 자신감 있는 말에 제 마음도 조금씩 기대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수정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던 순간 그녀의 첫인상은 단정하고 밝았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심플한 치마를 입고 수수하게 묶은 머리가 그녀의 맑은 이미지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는 그녀의 태도는 참으로 예의 바르고 겸손해 보였습니다. 어서 와요, 수정 씨. 민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며 자연스레 그녀를 반겼습니다. 수정이는 저와 남편에게 한 번씩 고개 숙여 인사하며 자리를 잡았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별건 아니지만 제가 직접 구운 쿠키예요. 어머님과 아버님께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그녀의 세심함과 정성 어린 마음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어머, 손수 구운 거라고요? 요즘은 이런 걸 챙겨오는 사람이 별로 없던데 고맙네요. 대화가 시작되자 수정은 밝고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민수 오빠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민수 오빠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녀는 항상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칭찬하고 존중하려는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또한 민수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있더군요. 민수 오빠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고 해서 너무 기뻤어요. 오빠가 늘 열심히 노력하는 걸 알기에 저도 같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녀의 말 속에는 민수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틈틈이 저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를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수정 씨는 손님이잖아. 그냥 편히 있어. 하지만 끝까지 저를 돕겠다며 수저를 정리하고 과일도 직접 깎아 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성실하고 세심한 사람이 흔치 않은데 정말 좋은 아이구나. 그날 저녁 수정이가 돌아가고 나서 남편과 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수정 씨 참 괜찮지 않아? 예의도 바르고 바른 모습이 참 보기 좋던데.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래,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얼굴도 단정하고 말도 참 공손하더군. 우리 민수가 왜 저렇게 좋아하는지 알겠어.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며느리가 될 것 같아. 민수와 잘 어울리기도 하고 민수를 위해 배려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네. 그렇게 수정 씨는 저희 가족에게 첫 만남부터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상견례는 어느 고급 한정식 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이 신혼집 문제를 언급하며 갑작스러운 요구를 하면서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우리 수정이가 고생한 만큼 이제는 편안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혼집은 남자가 준비해 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물론 집은 중요하지요. 하지만 저희도 민수와 함께 준비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비 사도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이런 게 다 기본이더라고요. 수정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남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예비 사도는 곧 구체적인 요구 사항까지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신축 아파트가 괜찮더군요. 주변 환경도 좋고 아이 키우기에도 훌륭한 곳입니다. 수정이가 그 동네를 아주 좋아해서 가능하시다면 거기서 시작하면 좋겠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동네는 너무 비싸지 않나요? 저희 형편에는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그러자 예비 사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대출도 잘 나오고 또 민수도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이야기가 상견례 자리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요구를 먼저 꺼내다니 이 결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대화가 이어지는 중 갑자기 수정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실 제가 신혼집에 조금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민수 씨가 회사 일로 바쁘니까 제가 편안한 환경에서 시작해야 민수 씨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약간 놀랐습니다. 수정아, 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작하고 싶어 하는 건 이해해. 하지만 모든 걸 부모님께 의지하려고 하면 너희 둘의 책임은 어떻게 감당하겠니? 수정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소 단호한 어조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도 제 생각에 동의했어요. 우리는 이런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민수가 나섰습니다. 엄마, 수정이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준비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수의 그 말이 오히려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민수마저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과연 올바른 출발일까?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예비 사도는 분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요즘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준비하지 않으면 신뢰를 받기가 어렵지 않나요?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남자 집안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더는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민수는 젊은 나이에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안으라고 하시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옆에서 남편의 팔을 살짝 잡으며 진정을 시키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차가워졌습니다. 예비 사도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희 수정이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우셨다면 죄송합니다만 진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남편과 민수와 함께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가 그리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사돈이 신혼집 문제를 두고 다소 강하게 요구했던 상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도 운전하며 한숨을 쉬고 있었고 저 역시 속으로 여러 생각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던 차 안에서 민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수정이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놀라서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니? 상견례도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결혼 얘기를 서두르는 건 좀 이상하지 않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수정이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늘 상견례에서도 얼마나 예의 바르고 성실했는지 보셨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수정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어. 하지만 결혼은 그렇게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니야. 우리도 서로 더 알아가고 준비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하잖니. 하지만 민수는 제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아빠, 수정이는 저를 위해
너무 많이 배려해주는 사람이에요. 회사 일로 바쁜 저를 이해해주고 항상 제가 하는 일을 응원해주죠. 그런 사람은 쉽게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을 끊으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네가 그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 결혼이란 건 서두른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야. 오히려 시간을 가지고 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는 거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아빠, 사실 수정이가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결혼이 늦어지면 엄마 아빠가 반대하실까봐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정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민수가 받아들이고 더 서두르려는 건가?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수정 씨가 불안해하는 건 이해가 가. 하지만 그럴수록 차분히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해. 결혼은 단지 날짜를 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의 선택을 준비하는 거잖니. 하지만 민수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충분히 준비됐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라는 것도 하다 보면 해결되는 거죠. 수정이는 제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주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미루고 싶어 하시는 건가요? 민수의 말투에는 불만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태도가 이렇게 조급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기 전에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는 이 결혼을 무조건 진행할 거예요. 수정이가 저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더는 미루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민수야, 네가 그렇게까지 결정을 내렸다면 우리도 더 이상 막지는 않겠다. 하지만 너희가 진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한번 더 생각해봐라. 민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으며 차를 먼저 내려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무 말 없이 차 안에 남아 한참 동안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민수가 왜 이렇게까지 조급한 거지? 수정 씨에게 무슨 압박이라도 받고 있는 건가? 저는 끝없이 불안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아들과 친하게 지내는 지인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수정 씨와 민수 씨 결혼 준비 잘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조금 걱정이 돼요. 요즘 결혼 준비가 쉽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혹시 어머님은 수정 씨가 한번 결혼했던 적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네, 아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정 씨가 몇 년 전에 결혼했었는데 1년도 안 돼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깨끗하게 정리된 거겠죠. 지인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혼녀라고요. 그것도 1년도 안 되어 파경을 맞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혼을 위해 우리 아들을 선택한 거죠. 회사와 재산, 모든 게 그녀의 계산된 선택이었던 겁니다. 식탁에 놓인 물잔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민수를 이 여자의 함정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민수야, 혹시 수정이가 이혼녀라는 걸 알고 있었니?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며 제 심장도 함께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거실 공기는 납처럼 무거워졌고 벽시계 소리만이 불길하게 울렸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민수의 작은 목소리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왜 엄마 아빠한테는 말하지 않은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낯선 여자의 거짓말에 넘어가 저희를 속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수정이와는 과거라고 1년도 못 살고 이혼한 여자가 이제는 우리 회사 규모를 보고 접근한 게 보이지 않니? 말문이 막힌 듯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뒤 수정이가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임신했어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온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벽을 짚었고 남편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입은 얼어붙은 듯 말을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의 얼굴은 오히려 차분해 보였습니다. 아니, 차분함을 가장한 뻔뻔함과 여유로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치 모든 걸 계획한 후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얼마나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다급히 말을 쏟아냈습니다. 임신! 그래서 지금 협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붙이겠다는 건가? 남편의 목소리는 격렬하게 떨렸지만 수정은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협박이라뇨, 아버님. 전 그저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저는 단지 민수 오빠의 아이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정된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강남 신혼집도 꼭 필요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강남 신혼집, 이 모든 게 그 아파트 때문이었던 걸까? 이 아이가 정말 민수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걸까? 아니면 그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은 걸까? 제 속에서 무엇인가 뜨겁게 끓어오르며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수정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너 정말 이 결혼을 사랑 때문에 하는 거니? 아니면 단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우리 아들을 이용하는 거야? 수정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눈을 깜빡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수 오빠가 상처받을 거예요. 저는 민수 오빠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남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믿어요. 그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녀의 태연한 말에 마치 칼날로 심장을 베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며 외쳤습니다. 사랑이라고, 네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이거야? 수정은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어머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단지 우리 가족이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민수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민수 오빠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제 대답입니다. 남편이 더는 참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 민수의 감정을 이용하고 이제는 우리를 협박하듯 모든 걸 가져가려고 해? 이게 네가 말하는 사랑이야? 수정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저는 민수 오빠와 이미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민수가 감당할 수 있는 결혼일까? 이 여자가 진심으로 우리 민수와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마음 한편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어떤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수정의 차가운 미소를 다시 보며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 결혼을 막을 순 없겠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너희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 수정이 떠나고 남편과 저는 긴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저 아이들 스스로 배우도록 두는 수밖에 없지.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아. 이젠 우리도 내려놓자. 민수가 진짜 배워야 할 건 지금부터 시작될 테니까. 그날 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잠을 청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이 민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주겠지. 다음 날 수정과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는 그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어요. 완벽하게 차려입은 옷차림, 세련된 걸음걸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왜인지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지요.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저는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답답함을 누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아, 이제 솔직히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구나. 내 과거 결혼, 왜 우리에게 숨겼니? 수정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잠시 머뭇거리더니 곧 완벽하게 준비된 대사를 읊튼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게도 아픈 기억이라 민수 씨와의 새 출발을 위해 숨기고 싶었어요. 새 출발. 거짓말로 시작하는 새 출발이라니. 수정아, 결혼은 두 사람의 인생이 얽히는 일이야. 그리고 그건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시작을 거짓으로 한다는 건 어머니, 제가 거짓말을 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수정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치 협박처럼 들렸다. 이제 와서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민수 씨와 저는 이미 아이를 가졌고, 그리고 어머니, 강남 아파트 문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정의 목소리에서 이제 공손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부모님의 도움 없이 신혼집을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민수 씨의 부모님으로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저는 그녀의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신까지 이용하는 이 여자. 그동안 품었던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정아, 넌 정말 민수를 사랑하니? 제 질문에 수정이는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니, 사랑이 밥 먹여주나요? 전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민수 씨는 제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결혼은 우리 아들에 대한 사랑이 아닌 철저한 계산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걸.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마지막 힘을 짜내 말했습니다. 그래, 내 진심을 알았다. 우리 민수가 널 만난 게 최악의 실수였구나. 카페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수정과의 대화를 전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그 애는 우리 민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강남 아파트와 경제적 지원, 그런 것들만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임신까지 무기로 쓰면서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끝까지 반대하면 민수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어. 잠자리에 든 후에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정의 차가운 미소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런 여자와 결혼하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불행해질까. 하지만 이미 그녀의 뱃속에는 우리의 핏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정의 모습은 마치 승리자처럼 당당해 보였습니다. 하객들은 아름다운 신부라며 칭찬했지만 저희 눈에는
그저 완벽한 사냥감을 낚아챈 거미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네요. 수정이 다가와 안기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 아래 숨겨진 계산적인 미소가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도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결혼식 후 민수를 불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부터 너희는 완전히 독립해야 해. 강남 아파트고 뭐고 앞으로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정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했던 그녀의 계획에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지요. 네. 하지만 어머니, 아직 아이도 있고. 수정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아이가 있지.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너희가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구나. 저는 더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우리만의 삶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어찌 보면 수정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선물을 준 셈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놓쳐버린 우리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가끔 민수에게서 힘들다는 하소연이 들려옵니다. 수정이 계속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조르고 취직한 회사를 그만두고 더 연봉이 높은 곳으로 옮기라고 재촉한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참견하지 않습니다. 민수야, 네가 선택한 거야. 끝까지 책임지는 게 어른이란다. 수정이가 우리 가족에게 준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내려놓는 것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손주를 만나러 갈 때만 며느리를 만납니다. 여전히 미소는 차갑고 계산적이지만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민수의 결혼 이후 저와 남편은 우리가 지나치게 아이의 삶에 관여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의 삶을 책임지는 데 익숙했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좀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도로 한번 가볼까? 지난번엔 민수 때문에 계획을 미뤘잖아. 남편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고. 이제는 우리 인생도 중요하잖아.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하며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삶을 찾아갔습니다. 민수의 결혼은 많은 갈등과 고민을 남겼지만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줄 수 없다는 것.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부모로서의 삶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독립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민수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있고 우리는 멀리서 지켜보며 응원할 뿐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올 행복과 어려움 모두 스스로 풀어가며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했던 일은 잘했던 걸까요? 어떻게 했으면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조언 그리고 공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사연을 듣고 떠오르는 경험이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가족의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 다음에도 여러분 곁에서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